네, 이번 시간은 이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이 신광석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톡 채팅방에 주식왕 신광석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이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1357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광섭이 형아 최고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남겨주셨는데 초보입니다라는 분께서 삼성제약 8,450원에 비중 5%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올라온 이 종목 고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자라는 종목인데요. 가자라는 분께서 알로이스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렸습니다. 5,770원에 사셨고요. 20%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이스 오늘 종가 1.3%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5,03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 가자님께서 20% 비중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그 디즈니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서 약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알로이스 종목 자체는 조금 괜찮죠. 일단 괜찮은 종목이고 그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 그 OTT 그 셋탑박스, 그러니까 셋탑박스를 만드는 뭐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셋탑박스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그 지금 현재는 그 회사 자체의 그런 어떤 그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건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 120선을 기초로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꺾였죠. 꺾였는데 여기서 하락이 이어지지 않고 지금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잡아주는 모습. 이 이유는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정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왜 꺾였냐면은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그 전부터 계속 들어온다 하면서 그쵸. 계속 시장에 기대감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틴 거죠. 근데 안 들어오네 하니까 이게 실망감에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파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11월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종목들이 같이 좀 많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원래 대장주는 손오공이었죠. 손오공. 이게 어떤 테마로 지금 현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어떤 성장성이 그렇게 크게 뭐 지금 현재 뭐 매출액이 한 200~3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보다 올해 이제 그 2분기까지 매출액은 그렇게 뭐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영업이익이 거의 대부분 많이 올라와서 어떤 부분에 성장성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이제 OTT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가격은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앞전에 평상시에 이제 있었던 가격 수준과 지금 현재의 가격 수준이 조금 이제 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2019년도, 2018년도, 2020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금 주가는 먼저 굉장히 미래를 많이 반영했죠. 이 이유가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로 인해서 그런 건데 일단 디즈니 플러스의 다른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 손오공 있죠.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이제 월트 디즈니 이제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있다고 해갖고 이 손오공은 원래 이제 그 뭐 어떤 캐릭터 뭐 인형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이제 뭐 PC 게임을 유통하고 뭐 이런 회사죠. 근데 일단은 앞전에 이 디즈니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왔다가 많이 눌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살려내려고 하는 모양이라서 일단 알로이스 같은 경우 좀 버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퍼스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디즈니 관련주죠. 이것도 이제 코퍼스 코리아는
그 콘텐츠에 자막을 깔고 막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콘텐츠에다가 그런 어떤 걸 입혀갖고 다시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고 뭐 이런 업체인데 알로이스 같은 셋탑박스를 만드는 업체고 이건 이제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다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그 코파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죠. 죽지 않고 지금 좀 살려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도 이제 좀 급등을 했다가 윗골을 맞긴 했는데 일단은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뭐 IHQ 같은 경우도 이제 그 IHQ 지분을 디즈니가 좀 들고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좀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좀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좀 지금 현재는 조금 마이너스이시긴 하신데 비중 20%니까 일단 조금 버텨볼만 하고요. 지금 6,000원, 5,7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물린 건 아니거든요. 일단 반등을 줘도 이 121선 기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고요.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이 121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 이슈가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디즈니 이슈가 그 좀 식상해요. 예, 식상하고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밀고 나왔던 것들의 재료가 나오면 이건 재료 노출로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그냥 밑으로 그냥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비중을 늘리기보다 지금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종목 전부 다 그냥 디즈니 관련해서 11월 달이나 이런 기대감에 이제 종목이 올라오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자. 이거 지금 매물대는 6,200원 부근이에요. 6,200원에서 한 6,300원 정도 부근이 이제 매물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6,000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니면은 5,770원 이상부터 조금 빠져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알로이스 현재 일단 반등 나왔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 비중을 늘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 6,200원쯤 불근해서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봉봉님께서 판젠 사이언스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9,450원에 사셨는데요. 10% 비중 갖고 있고 오늘은 2.8% 소폭 상승하면서 14,600원입니다. 네, 수익권에 있으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팜젠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생소한 종목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제약. 예. 그 예전에 이제 우리들 제약이었죠. 이게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이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 한번 보면 일단 지금 보시면은 뭐 매출은 뭐 한 800억, 900억대. 6월 달까지 한 500억 정도.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대예요. 그러니까 매출 PSR로 보면은 매출의 2배죠,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PER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이제 당기순이익의 몇 배냐를 보는 건데 일단은 매출의 2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2배라고 하면 이게 뭐 종목에 따라 인기에 따라 틀리긴 한데 사실 좀 비싼 거죠. 그냥 비싼 거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적자죠. 이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들 병원이라고 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서 수술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노무현 관련주로 묶였다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할 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테마주로 묶였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테마주로 좀 들썩들썩 하다가 이 우리들 제약의 자회사 엑세스바이오가 이제 진단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엑세스바이오가 이제 또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들 제약 이 그룹이 또 다시 부각을 받은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네. 약간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은 좀 그런 어떤 테마들이 좀 죽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단기간에 좀 매수를 하면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서 상승한 거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이 상승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서 오른 거다라는 거지 이거를 여기에 너무 빠져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뭐 회사의 그런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 엑세스 바이오와 그런 어떤 이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코로나 19 백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매물대까지 조금 왔어요. 그래서 매물대에 왔음에도 바로 내려가지 않는 부분들을 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9,450원에서 수익이 좀 났으니까 일단은 비중 10%에서 조금 차익 실현하자.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일단 지금 이 앞전의 추세에서 이게 기술적으로만 뭘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세에서 지금 추세를 넘긴 했어요. 추세를 넘긴 해갖고 지금 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흐름이에요. 이 앞전에 이런 하락의 이 추세 안을 박스를 벗겨내면서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하지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줬을 때 일부 차익 실현 먼저 하고 나머지 반만 들고 보자.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그런 부분 좀 수익 챙기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젠사이언스 지금 수익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나중에도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추세 계속해서 봐주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김지만님께서 서한에 대한 종목 고민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2,280원에 이제 사셨는데요. 30% 비중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알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서한 2,0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0.48% 소폭의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매수가는 2,28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한 같은 경우는 그냥 테마주죠, 테마주.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건설업체예요. 대구 하면은 이제 생각이 나죠. 이게 국민의힘 그쪽 당의 이제 이게 홍준표 관련주거든요. 홍준표 관련주인데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뭐 일단은 생략할게요. 일단은 볼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냥 홍준표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죠. 그냥 홍준표 테마주로. 네.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거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뭐 휴맥스 홀딩스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눌리고 있어요. 지금 서한도 같이 눌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요즘에 오늘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급락했죠. 지금 전남에서 이제 이기고 전북에서 이제 과반수로 지면서 이제 오늘 이낙연 주가 급락을 했고 홍준표 관련주가 홍준표의 인기가 이제 윤석열 다음으로 밑에서부터 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따라 붙다 보니까 좀 앞전에 다른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막상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하면 사실 이길 확률이 갑자기 여기서 서프라이즈로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2,280원 비중 30%인데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기술적으로 120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이제는 끝물이다. 이제는 거의 홍준표 관련주도 거의 끝물이라서 좀 빠져나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중 30% 비중 너무 많고요.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2,280원인데 이런 종목들은 순식간에 상승이 나오면 하루에 10% 이렇게 우습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거 밑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밑으로 끌려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이거 하시는 분도 다 모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다 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갔으니 내려오면 한 이 정도는 내려오겠구나. 이거 한 1,500원 정도. 1,500원 이하로 뭐 많이 내려오면 한 1,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냥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내려올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투기적인 어떤 게임으로 나보다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믿고 지금 들어가신 건데 일단은 반등 나오면 일단 이 그 경선이나 이런 일정들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치킨 게임으로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이 앞전에 여기서 서프라이즈로 홍준표의 그런 어떤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그 윤석열을 이기고 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사실 이 정고점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그냥 중간에 혹시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지율이 뭐 갑자기 급반등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이슈가 인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자. 매도 마인드를 가지고 보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 홍준표 관련주로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반등하면 빠져 나오시라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안트로젠입니다. 네, 안트로젠 82,000원에 이제 사셨는데요. 25% 비중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안트로젠이 7%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79,800원에 종가를 형성했던 안트로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크게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차트 보시면 보이죠. 앞전에 크게 한번 상승을 내고 긴 기간 동안에 조정을 줬죠. 조정을 주고 다시 살려낸 다음에 돌아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돌아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큰 힘이 추세가 돌고 있긴 해요. 아직은 초반부다 보니까 크게 상승하면 크게 눌리는 거죠. 크게 눌리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근데 재무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사실 재무 구조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다 적자죠, 다 적자. 예, 다 적자. 매출도 뭐 거의 없죠. 이게 지금 매출이 지금 30억, 4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7,500억에 가 있어요. 근데 바이오 회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의 어떤 것들을 이 재무제표를 봐서는 너무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줄기세포 대표주죠. 줄기세포 대표주. 근데 지금 확연하게 기술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확연하게 기술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인데 좀 천천히 사야 돼요. 천천히. 너무 급하게 사면 버티기 힘들어요. 버티기 힘드니까 비중 25%에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 지금 79,000원 정도면 82,000원 정도에 많이 물린 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보유하고 좀 보자.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 안트로젠이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그 국책, 그러니까 재생의료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인해서 앞전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앞전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그 뭐 코아스템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조금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안트로젠만 그런 게 아니라 코아스템도 좀 그렇고요.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대표적으로 좀 줄기세포 관련주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눌리고 있기는 한데 좀 또 모아놓으면 이 지지대에서 지지가 바꾸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그 예전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너무 슈팅이 많이 걸렸는데 거기에서 좀 소외된 어떤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좀 약간 돌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시가총액도 크고 시장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장에 좀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재무제표는 굉장히 안 좋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가지고 있어 볼 만하다. 다만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 뭐 답이 없겠죠.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 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이 120선 기준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전에도 120선 이탈해 놓고선 다시 올라간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하자마자 팔지는 마시고 뭐 길게 잡고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면 일단 뭐 한 6만 원 정도 수준에서 여기서 이걸 이탈한다고 해서 6만 원 정도 이탈한다고 해서 뭐 손절을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82,000원에 산 거를 6만 원 이탈하면 손절해라. 그럼 계속 손절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다음에 6만 원이 이탈을 하는지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일단 좀 한참 동안 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망하실 필요가 있고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는 시장 전체가 망가져서 뭐 갑자기 시장이 하락세를 타거나 하지 않는다면 일단 조금 길게 들고 한번 보자. 바이오 섹터 괜찮고 그 안에 줄기세포 치료제 좀 돌아가면서 항상 좀 약간 이슈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시장만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 길게 보고 지금 현재 비중만 좀 지키면서 조금 관망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홀랜드님께서 안트로젠 8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121선을 보시고 대응하시고 천천히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시고 관망하자라는 상담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해운대 여신님께서 한미사이언스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76,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10%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 3% 하락하네요. 66,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 그 mRNA 그 백신 치료제 그 원료를 만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죠. 이 백신 치료제 원료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한미약품 그룹 자체가 이게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원료를 만들고 한미약품은 그 백신을 만들고 예, 그 지금 그 모더나나
이런 화이자 백신이 모자라서 지금 어떤 그런 대책을 막 이제 내놓고 있죠. 그래서 WHO가 이제 그 각 지역마다 뭐 아시아면 아시아, 유럽이면 유럽 뭐 이런 지역마다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허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미약품 그룹도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참여하는 이 한미 사이언스의 그 어떤 한미 사이언스 이 컨소시엄, 그러니까 이 같이 참여하는 이 회사들이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노바이오, 그리고 뭐 GS 뭐 네오텍, 뭐 명지 뭐 의료재단 이런 회사들이 같이 해서 지금 이 백신이 허브,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뭐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인구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본인들이 백신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그거를 본인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WHO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버텼었는데, 근데 뭔가가 지금 계속 어떻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주가가 좀 버티다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밑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약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76,500원에 사셨는데 76,500원에 사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버틴다면 한 6만 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0% 정도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다가 멈추겠죠.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 정도 권역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상단에서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 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급반등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반등이 나온다면 자르고 나오자. 일단 여기서 급반등이 나온다면. 다만 이제 이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어떤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물타지 말고 만약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 마음이 있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뭐 mRNA 백신에 대한 어떤 재료, 그리고 한미약품의 어떤 백신의 그런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 이틀에 되지 않아요.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그게 이제 진행되는 와중 속에서 주가는 흘러내릴 거예요. 그게 6만 원 초반까지 올 수 있다. 5만 원 후반, 5만 한 6천 원에서 6만 원 초반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 않으면 지켜보겠다 하면 그냥 지켜보셔야 되고요. 5만 원 후반까지. 그리고 거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부분의 재료로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 자르고 나오시든가. 지금 현재 당장은 여기서 당장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가 현실화되면서 시간은 계속 끌 거고, 시간이 끌릴 때 어떤 그런 시장에 갖고 있는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염두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운대 여신님 갖고 계시는 지금 한미 사이언스인가요? 네, 한미 사이언스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5만 원 후반까지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현재 손절을 하시는 거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한번 볼게요. 선호님께서 더 ENM 갖고 계십니다. 98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 884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0.23% 소폭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이 회사 참 재밌는 회사예요. 예. 예전에는 용현 BM이라고, 이 회사가 원래는 조선 기자재 굉장히 잘 나갔죠. 옛날에 그 조선업황 괜찮고 2009년도, 2008년도, 뭐 이럴 때는 이제 이 회사가 용현 BM이라고 해서 그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아마 현진 소재 계열사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이 흘러내렸죠. 엄청 많이 흘러내리고 아마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흔히 아시는 이제 팝콘 TV를 운영하죠. 이 회사가 팝콘 TV를 운영하고요. 좀 이거저거 많이 해요. 이거저거.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앞전에 올라온 거는 그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놓은 회사가 있어요. 지베이스라고. 거기에 이제 한 3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 지베이스가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에이프로젠이 이제 그 비상장 기업 중에 지금 상장 기업된 에이프로젠 KIC 뭐 에이프로젠 HNG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회사랑 합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합병을 못했죠. 근데 비상장돼 있는 이 에이프로젠이
그 유니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가가 좀 들썩들썩했죠. 30억을 투자한 게 한 200억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루카 AISL 뭐 이 루카라고 하는데 이 루카라는 이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그 자회사가 이제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LNP의 어떤 그런 시스템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어떤 그런 호재 때문에 조금 이제 또 주가가 반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회사 자체의 그런 어떤 재무 구조나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점점 그렇게 뭐 조금 좋아지는 거는 딱히 뭐 예, 조금씩 그래도 안 좋아진 상황에서 매출은 좀 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은 좀 사실 조금 줄고 있고 뭐 당기순이익은 사실 좀 안 좋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데 일단 팝콘 TV가 조금 약간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팝콘 TV 어떤 그런 컨텐츠 그리고 뭐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고 있어요. 점점. 예, 뭐 시청자, 뭐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은 좀 늘고 있는데 향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다. 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 뭐 e스포츠 사업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회사는 아니죠. 그렇게 뭐 인기가 있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지금 980원 정도에 30% 정도 사셨는데 저 같으면 일단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중간에 상승이 나오면 일단 이 주식은 하지 말자. 결론은 그냥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계속 들썩들썩하면서 며칠 전에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예, 1,000원 이상 한번 줬는데 이런 윗꼬리가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 1,000원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주면 나오자. 이제 시장은 가는 길이 달라요. 예전이랑. 예전에는 그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점점 시장에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돈이 점점 없어지면 내가 사고 싶더라도 제일 사고 싶은 것만 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시가총액 1,500억짜리 팝콘 TV를 운영하는 이 용현 BM, 더 ENM 이 주식을 살만한 기관의 자금 그리고 이 주식을 끌어올리면 이게 더 비싸게 주면서 계속 내가 살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 회사가 어떤 테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에 기회를 주면 빠져나오자. 그냥 비중 30% 전부 다 그냥 본전 이상 되면 다 팔고 다른 종목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ENM 빨고 빠르게 반등하면 팔고 나오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지금 현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페노션 또 한번 살펴볼게요. 7,500원에 사셨는데 25% 비중 갖고 있네요. 송투구님께서 네, 페노션 갖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7,740원에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종목이 좀 많아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페노션 빨리 같은 주십시오. 경우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상하이 BDI 지수, 발티구님 지수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예, BDI 지수 계속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페노션이 반응을 했던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네버다이 패턴이죠. 계속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여기서 슈팅 나온다. 나중에 이거 버티면 이게 지금 오늘 조금 상승이 좋았던 것도 3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도 뭐 100% 넘고 전분기 대비 실적도 좋고 모두 다 좋으니까 일단은 좀 가지고 조금 버티면서 보자. 지금 7,800원 정도의 지금 매수가인데요. 일단 또 내려올 수 있고 지금 120선에서 여기서 지금 7,200원과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8,300원과 요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게 지금 옆으로 누웠죠. 네.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흐름이 괜찮아지면 좀 지루한 흐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루한 흐름을 옆으로 기면서 만들 수 있고 그런 지루한 흐름 속에서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려오면 팔고 하지 말고 올라가면 그냥 지켜보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든지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거면 좀 약간 가만히 관망하면서 보자. 나중에는 조금 결과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지켜보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데메테르님께서 화신 갖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9,150원에 15% 비중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화신 종가 8,96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 보였는데 어떠십니까?
네, 화신도 일단 이거는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화신이 현대차, 기아차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지금 2분기에도 영업이익을 100억을 작년에 적자를 냈죠. 자동차 어떤 그런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업황이 좀 괜찮아지면서 현대, 기아차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졌고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화신 2,000원대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10,000원을 뚫고 지금 8,000 좀 조정을 받고 지금 8,000원대에서 여기서 앞에서 뭔가 부러졌죠. 부러진 다음에 다시 조금 약간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완만해요. 완만하면 밑으로 한 번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9,150원이면은 거의 지금 현재 가격이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 나중엔 다시 오를 수 있어요. 밑으로 빠졌다가 옆으로 기다가 다시 또 뭐 전반적으로 업황이 괜찮아지면 오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바로 상승하지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9,150원이시면 본전 이상 주면 일단 매도하고 빠져나와서 지금 다른 종목 좀 보던가 아니면 밑으로 다시 저가 매수 줬을 때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좋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뭐 그 그랩이랑 손잡고 뭔가를 할 때도 이 뭐야 화신하고 뭔가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협업이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나 뭐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이 화신이랑 좀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하자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긴 어떤 안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주가는 중간에 이런 오르내림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이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더 내릴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본전 수준이 되면 빠져나와서 좀 지켜보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 의견 주셨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고요. 11만 원에 사셨다고 하는데요. 90%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오늘 삼성생명은 보합이고요. 72,400원에 종가가 형성됐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보유 의견 드릴게요. 일단은 가격을 보니까 뭐 상담이 필요 없으신 분 같아요. 11만 원이시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단 네, 사신 지 그러네요. 굉장히 오래되셨고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데 반등이 네. 나왔을 때 지금 제가 뭐 어떤 상담을 드려도 뭐 그 상담에 따라 움직이실 분이 아니에요. 비중 90%예요. 예. 그러네요. 이분한테 도움을 드리려면 일단 이 삼성생명은 금리 인상 수혜주예요. 금리 인상 수혜주. 나중에 금리가 올라간다 할 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네. 진짜 그 움직일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움직여요. 이 은행주와 이 보험주들은 그렇게 움직이고요. 또한 이제 이 삼성생명을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으로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이지만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또 최대 주주죠. 그렇죠. 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장이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 있죠.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상속세를 내야 돼요. 이 상속세를 내려면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 이 삼성생명에서 배당을 받아야 돼요. 이재용 회장이 이 상속세를 낼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금리 인상 수혜제로 갖고 있고 배당이 아마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은. 그래서 배당을 지금 상속세만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 그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쪽에서 배당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하락하는 어떤 조정 부분에 있지만 버티고 있고요. 일단 버텨보자. 일단 들고 버텨보시고 11만 원까지 올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생명은 보면은 그 구간대에서 충분히 올 수 있게끔 움직이는 구간대니까 좀 버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전문가님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간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시고요.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신 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